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채널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재테크 고전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 왜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 그 이유와 해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돈의 진짜 원리와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지식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1. 부자 아빠 vs 가난한 아빠,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저자의 실제 아버지 가난한 아빠와 친구의 아버지 부자 아빠의 전혀 다른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비교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아빠는 말합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월급이 중요하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하죠. 직장이 아닌 자산이 너를 부자로 만든다. 가난한 아빠는 학벌과 직장을 자산이라고 믿지만 부자 아빠는 금융 지식과 투자 마인드를 진짜 자산으로 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의 생각으로 살고 계신가요? 2.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월급만 바라보며 일하지 말고 돈이 스스로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것이죠. 직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사고방식,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3.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구분하라. 이 책의 명확한 정의를 소개할게요. 자산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자동차, 최신 스마트폰, 대출받은 주택은 대부분 부채입니다. 반면 임대 부동산, 주식, 배당금, 지식재산권 같은 건 자산이죠. 부자가 되려면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삽니다. 당신의 월급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금융교육 학교는 절대 안 가르쳐 준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가르친다. 하지만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신용카드 쓰는 법은 알아도 복리의 마법이나 자산관리법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금융 지식은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5. 수동소득이 경제적 자유를 만든다. 근로소득은 당신이 일할 때만 들어옵니다. 하지만 수동소득은 자산이 일해서 벌어주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 배당금, 저작권료 같은 것들이죠. 진짜 부자들은 이 수동소득이 생활비를 초과했을 때 경제적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산 구축을 시작하세요. 6. 두려움과 욕망을 통제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두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두려움, 위험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음. 욕망, 당장 갖고 싶은 것을 빚을 내서라도 가짐. 부자들은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투자보다 더 중요한 기술입니다. 7. 실패는 손실이 아닌 학습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피하고 부자 아빠는 실패에서 배우려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주는 신호입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실패는 언제나 성장의 자양분이 됩니다. 8. 실천을 위한 10가지 부자 마인드 행동법. 책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제시합니다. 그중 핵심 5가지를 소개할게요. 강한 이유를 가져라.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세요. 매일 선택하라. 소비할지 투자할지.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라. 사업이든 투자든 내 자산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멘토를 찾아라. 나보다 앞서간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산이 생긴 후에 소비하라. 돈이 생기면 먼저 자산을 사고 그 자산 수익으로 소비하세요. 9. 롤 모델을 설정하라. 당신이 닮고 싶은 부자, 재정적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아니면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투자 전략, 시간 관리 습관까지 벤치마킹하는 것이 부자 마인드셋 형성의 지름길입니다. 10. 배운 것은 반드시 나누어라.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Teach and you shall receive. 가르쳐야 진짜 내 것이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고 또 가르치세요. 지식은 나눌수록 더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 책의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당신은 부자 아빠의 길을 갈 것인가? 가난한 아빠의 길을 따를 것인가?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월급만 바라볼 것인지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할 것인지는 바로 지금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사고방식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자기 개발과 금융 마인드를 배우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그로서 여러분의 성장과 부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가이자 멘토 김승호 회장의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늦은 30대까지 빈손이었지만 지금은 수백억대 자산가이자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직접 체험하며 얻은 돈의 원칙, 투자 철학, 그리고 부를 대하는 태도를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1. 돈은 인격체다. 돈과의 관계 설정. 김승호 회장은 돈을 단순한 종이 조각이나 숫자가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봅니다. 돈은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머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떠난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지갑을 함부로 다루고 공공비용을 낭비하며 약속한 금액을 제때 갚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도 결국 사람처럼 대접을 못 받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번 돈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돈과 친구 같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즉 주인 하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2. 빨리 부자가 되려는 위험, 욕망의 역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빠른 부를 쫓다 보면 위험한 투자와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김 회장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 아이러니처럼 들리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진실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원칙을 어기고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또 그는 부자가 되기 좋은 시기를 50세 이후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50세 즈음이면 돈을 벌고 저축하고 유지하고 쓰는 4가지 기술을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젊을 때 큰 돈을 갑자기 벌면 유지하는 법을 몰라 다 잃는 경우가 많죠. 3. 부의 4가지 핵심 기술. 김승호 회장이 강조하는 부의 기술은 4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 직업, 사업, 투자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힘, 돈을 저축하는 능력, 소비를 통제하고 목돈을 모으는 습관, 돈을 유지하는 능력, 위험을 관리하고 잃지 않는 전략, 돈을 현명하게 쓰는 능력, 삶의 질을 높이고 기회를 넓히는 소비.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능력은 뛰어난데 저축을 못하면 부는 사라지고 저축만 하고 쓰지 않으면 삶은 메마릅니다. 결국 4가지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진정한 부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드 코로나19에서 배운 교훈. 예측보다 대응. 2020년 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34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전문가들은 장기 불황을 예측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매도했고 현금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예측 대신 데이터를 봤습니다. 신규 감염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을 확인하자 오히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위험은 호황기에 가장 크고 공황기에 가장 작다. 호황기에는 모두가 낙관적이라 가격이 높아지고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공황기에는 가격이 낮아지고 오히려 기회가 커집니다. 그래서 미래를 맞추려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커스 투자 철학. 집중과 분산. 흔히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분산을 강조합니다.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현금처럼 서로 다른 자산군에 나눠 투자해야 합니다. 그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본을 모을 때는 집중 투자, 자본을 지킬 때는 분산 투자, 그리고 좋은 포트폴리오란 가격이 떨어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쉬운 성공하는 투자자 vs 실패하는 투자자. 실패하는 투자자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남을 따라한다. 계획이 없다. 빌린 돈이나 당장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한다. 반면 성공하는 투자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업가처럼 생각하고 회사의 본질을 분석한다. 당장 필요 없는 고품질의 돈으로 투자한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인내와 용기로 매수한다. 추 부모를 위한 조언. 기업가 정신 가르치기. 김승호 회장은 부모들에게 당부합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직장만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돈을 벌고 굴리는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아이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회사 주식을 직접 사보게 하면 아이들은 사업과 투자, 경제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8. 좋은 돈을 부르는 유보가치 습관. 마지막으로 삶에 좋은 돈을 끌어들이는 습관 6가지를 소개합니다. 불평과 지각 같은 부정적 습관 버리기,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목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기, 정보 기록과 정리 습관, 장기 목표 설정,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 버리기,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깨닫고 지금 투자 시작하기. 돈은 도구다.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때 비로소 행복과 성취가 따라온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돈에 대한 태도와 습관이 바뀌고 결국 부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 행복항으로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바로 평범한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국의 재테크 전문가 너나 위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란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부자가 되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경제적 자유 은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삶. 먼저 저자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회사 관두고 여행 다니며 사는 삶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 책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란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 그리고 중요한 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적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생활비는 이미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니까요. 결국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일의 목적이 생계 유지에서 가치 실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직장인의 무기, 월급. 여러분, 직장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월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답답한 고정 수입으로 생각하지만 저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월급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강력한 현금 흐름이고 이건 부자가 되기 위해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죠. 이 월급을 소비로 흘려보내느냐, 투자에 쓰느냐. 이 차이가 5년,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자산을 불리려면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3. 부동산 중심의 전략. 그렇다면 어떤 투자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저자가 가장 추천하는 건 부동산 투자입니다. 특히 갭 투자와 시세 차익형 매매를 활용하는 전략을 강조합니다. 로드맵은 이렇게 구성돼요. 종잣돈 만들기, 월급을 모아 투자금 마련, 실거주 일체 확보,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 투자용 소형 아파트 매입, 대출과 전세 활용, 현금 흐름 확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재투자, 레버리지 적극 활용. 대출도 자산을 불리는 도구로 여기서 핵심은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전세가율, 교통망 개발 호재 등을 체크하고 자신만의 투자 필터를 통해 매물을 선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4. 평범함이 전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평범함이 오히려 전략이 될 수 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건 투자 시장에서 엄청난 무기입니다. 대출 심사에서도 유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도 안전하죠. 즉 직장인이라는 신분은 단점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5. 실행 플랜. 4단계.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행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스텝 1. 종잣돈 만들기.
월급의 최소 50% 저축, 불필요한 소비 습관 제거, 자동이체 구독 서비스 점검, 비상금 통장 따로 운영, 생활비 36개월치, 스텝 이후 투자 공부, 부동산 기본서 사건 읽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매주 시세 확인, 전세가율, 교통망 개발 호재 등 나만의 기준 세기. 스텝 3 실전 투자, 실거주 아파트 울채 확보, 소형 아파트 갭 투자, 대출과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경험 쌓기. 스텝 4 자산 확장 앤 분산 투자, 부동산 현금 흐름을 주식, ETF 등으로 분산, 세금 대출 관리로 포트폴리오 최적화, 구인 나만의 계획표 예시. 저도 책 내용을 참고해서 직장인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1단계 1천만 원 종잣돈 만들기, 6개월간 지출 최소화 50% 이상 저축. 2단계 투자 공부, 부동산 기본서 3권 읽고 시세 흐름 매주 점검. 3단계 실거주 투자 1권 실행, 교통 호재의 지역에서 갭 투자. 4단계 자산 2배 성장, 임대 수익 시세 차익 재투자. 5단계 경제적 자유 설계, 부채 상환 후 현금 흐름 중심 투자. 세트 맨두시, 믿음과 꾸준함.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실행력, 꾸준함.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떤 전략도 소용없습니다. 투자는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실패를 발판 삼아 계속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단순한 재테크 책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월급의 일부를 투자 씨앗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그 씨앗이 나무가 될 때까지 꾸준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그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계발과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채널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생의 판을 바꾸는 책이라고 말하는 MJ 드마코의 V추월 차선을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빨리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돈과 시간,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만듭니다. 1. 왜 추월 차선인가? 우리는 대부분 서행 차선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을 받아 저축하고 60살에 은퇴하겠다는 계획. 이게 바로 일반적인 서행 차선 인생이죠. 하지만 드마코는 말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젊을 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반대로 그는 추월 차선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젊을 때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추월 차선입니다. 2. 세 가지 재무지도. 드마코는 세 가지 재무지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소비자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당장 돈을 쓰기 위해 빚을 내고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탕진합니다. 두 번째는 서행 차선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을 모아 은퇴를 준비하지만 시간과 돈의 교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추월 차선입니다. 시스템, 비즈니스, 투자 등으로 자신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드는 삶입니다. 핵심은 바로 수익의 자동화입니다. 3. 부의 수학 공식. 드마코는 부의 수학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부가치, 범위, 시간, 시스템화, 통제. 이걸 하나씩 풀어볼게요. 가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가? 범위,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시간, 내 시간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수익이 나는 구조인가? 시스템화,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인가? 통제, 수익 구조를 내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가? 이 요소들이 충족될수록 우리는 추월 차선에 가까워집니다. 4. 시간과 돈을 바꾸지 마라. 서행 차선은 시간을 돈과 바꾸는 방식입니다. 1시간 일하면 그에 맞는 돈을 받죠. 하지만 이 방식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마코는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시간과 무관하게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수익이 나도록 콘텐츠나 시스템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5. 생산자의 마인드로 바꿔라.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마인드셋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시장의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 창조자, 문제 해결자,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든, 앱을 개발하든, 내가 만든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6. 5가지 추월 차선 사업 시스템. 추월 차선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양합니다. 드마코는 5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임대 시스템 예 부동산 임대, 서버 임대, 사스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 예 앱, 자동화 프로그램 등. 콘텐츠 시스템 예 책, 유튜브, 전자책, 강의 등. 유통 시스템 예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등. 인적자원 시스템 예 조직, 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익 창출. 이 시스템들은 모두 내 시간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7. 추월 차선의 5계명. 드마코는 추월 차선을 위한 5가지 사업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욕구의 계명. 시장의 욕구를 해결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입의 계명.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있어야 합니다. 통제의 계명. 핵심 요소 제품, 가격, 마케팅 등을 내가 통제해야 합니다. 규모의 계명. 전국, 글로벌 등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시간의 계명.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를 기준 삼아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나 방향성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8.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제 실제로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사업에 소질 없어. 나는 월급 외에는 벌 수 없어. 이런 생각 자체가 서행차선 마인드입니다. 둘째, 시작은 작게, 실행은 빠르게 해야 합니다. 완벽한 준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나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추월 차선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배우고 투자해야 합니다. 기술,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 무엇이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운 지출이 아니라 미래 자산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9. 결론. 추월 차선은 철학이다. 부의 추월 차선은 단순한 경제 서적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실천 지침서입니다. 돈을 위해 시간을 파는 삶에서 벗어나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드마코가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추월 차선의 길 위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창조하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행복한 그로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과 자유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버는 법레버리지가 알려주는 단 하나의 부의 공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도 성장하고 싶은 당신에게 아주 강력한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롬 무어의 베스트셀러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성공한다는 공식에 반기를 듭니다. 왜냐고요? 그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똑똑하게, 더 전략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레버리지, 즉 지렛대의 힘이 있습니다. 1. 레버리지란 무엇인가? 금융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자기 자본 이상의 수익을 얻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단지 돈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 경험, 네트워크, 지식, 사람, 우리 주변의 모든 자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히 남에게 맡기고 나는 오직 내 시간과 역량을 가장 큰 가치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2. 열심히 일하라는 말의 함정. 롬 무어는 말합니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말은 기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24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과감히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은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나만이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공식이라는 거죠. 3. 부의 핵심은 시간의 레버리지.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레버리지를 잘 쓰는 사람은 자신의 하루를 남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팔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간과 역량을 빌려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돈을 벌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4. 레버리지를 실천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레버리지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웃소싱하라. 가치가 낮은 일, 내가 못하거나 하기 싫은 일은 과감히 남에게 맡기세요. 가사 도우미, 회계, 디자인, 마케팅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더 가치 있는 일에만 써야 합니다. 둘째, 전문성을 키워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 즉 나만의 고부가 가치 역량을 개발하세요. 그게 결국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연결됩니다. 셋째, 타인의 자원을 활용하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파트너, 투자자, 직원, 프리랜서, 콘텐츠. 당신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레버리지입니다. 넷째, 시간을 관리하라. 하루를 시간당 시급으로 환산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그 값어치를 하는 일인지 끊임없이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5. 비즈니스 확장의 핵심도 레버리지. 이 책은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비즈니스 성장에도 매우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운영 레버리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무 레버리지. 외부 자금을 잘 활용하면 내 자본보다 훨씬 큰 사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술 레버리지. IT 도구, 자동화 솔루션, CRM, ERP 등 적은 인력으로도 큰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인재와 파트너십. 유능한 인재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사업의 확장을 가속화시켜줍니다. 마케팅과 브랜드. 브랜드는 단순한 로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고 선택하게 만드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더 많은 기회를 끌어오죠. 6. 진짜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 롬 무어는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를 당하면 당신은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파는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레버리지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나 대신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후천적 부자의 모습입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하루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하루는 얼마짜리입니까? 하루 24시간을 단순히 월급과 맞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지렛대를 심고 그 지렛대가 인생을 들어올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말합니다. 더 많이 일하지 말고 더 똑똑하게 일하라.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세요. 그게 부와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그로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부의 전략 수업 돈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법.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부를 설계하는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책 폴 포돌스키의 부의 전략 수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 때문에 불안하거나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돈의 감정에서 벗어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돈은 감정이 아닌 설계의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를 감정으로 다룹니다. 불안해서 소비하고 욕망 때문에 충동적으로 지출하며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죠. 그런데 폴 포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설계할 수 있다. 즉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부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나의 머니코드 확인. 돈을 생각할 때 불편하거나 두려운가? 돈을 나를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으로 나만의 부정적 신념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약보다 수입 시스템을 설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절약만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입을 자동화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 부업, 반복 가능한 수익 구조, 이런 시스템적 접근이 있어야 돈이 나를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이 아닌 구조로 선택하라.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감정입니다. 정보가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구조화된 선택입니다. 루틴을 만들고 선택 기준을 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시스템, 이런 구조 속에서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사회 구조를 읽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회 조직 계층 구조 안에서 살아가죠. 돈의 전략은 단순히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위치와 자원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 내가 가진 자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 현실적인 전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폴 포돌스키의 15가지 부 시스템. 이제 핵심 부를 설계하는 15가지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모두 돈이 나를 따르게 하는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부는 예측이 아니라 시스템, 주가, 부동산 예측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핵심, 수익 흐름 설계, 한 가지 수입원만으로는 불안정, 자동화된 여러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 지출 구조화, 소비 습관을 시스템화, 지출 한도를 규칙화, 투자 기준 시스템화, 종목 매수 매도 조건, 투자 기준을 규칙으로 만들기, 돈 설계 마인드셋, 돈은 나쁘다는 신념 버리고 능동적 사고 전환, 자동화 최대 활용, 저축, 투자, 가계부 정상까지 가능한 한 자동화, 노동력 시장화, 본업의 수익화 가능한 능력 확보, 자신을 시장에 맞게 포지셔닝, 리스크 분산, 감정 배제,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구조화된 분산, 일관된 루틴 반복, 월요일 가계부 정산, 금요일 투자 점검 등 지식을 자산으로 전환, 배운 것을 저장하고 시스템화, 콘텐츠화, 협업 통한 시스템 구축, 파트너, 멘토, 커뮤니티와 함께 설계, 실패를 시스템 안에 포함, 실패 데이터로 개선, 반복 가능한 학습화, 삶 전체 설계, 건강, 관계, 시간 관리도 시스템으로 관리, 자산 단순화 및 관리, 많은 자산보다 관리 가능한 자산이 중요, 시스템은 점진적 진화로 완성,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음, 반복 개선으로 완성. 6.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핵심입니다. 머니코드 점검, 종이에 돈에 대한 감정을 적어보기, 수입 구조 설계, 현재 수입원과 가능성을 그림으로 정리, 구조적 소비 투자, 매주 소비 투자 루틴 점검, 이 3가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부를 설계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폴 포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부는 시스템에서 온다. 예측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 여러분도 이제 돈의 감정에서 벗어나 시스템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15가지 시스템과 실천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와 행복을 설계하는 전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바로 돈과 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숫자 계산 능력이 아니라 심리와 행동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 소개할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 공식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심리가 부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1. 돈을 버는 것과 지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 여기에 집중하죠. 하지만 모건 하우절은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다. 운이나 기회로 번 돈은 심리적 실수, 리스크 관리 실패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이 행동경제학과 심리의 힘, 우리는 합리적으로만 돈을 다루지 않습니다. 감정, 편견, 과거의 경험이 개입되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또 누군가는 남들이 다 사니까 따라 사죠. 이런 심리적 요인이 우리의 재정 결정을 크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3. 위험과 운의 역할. 하우절은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에는 개인 능력뿐 아니라 운과 위험이 크게 작용한다고요. 위험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각자 경험과 감정이 반영된 개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안전 마진을 두는 것, 즉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여유 자산,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죠. 4. 장기적 관점과 복리의 힘.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소액이라도 장기간 꾸준히 투자하는 게 부를 쌓는 핵심이에요.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인내, 절제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큰 자산이죠. 5. 소비와 행복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늘면 소비도 같이 늘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복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소비의 골대를 정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소비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시작과 자신만의 게임을 하라. 투자는 남과 비교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나만의 게임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뒤 은퇴 자금을 위해 투자합니다. 서로 다른 게임을 하는 거죠. 남을 따라하기보다 내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7. 겸손과 유연성. 시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땐 유연하게 수정하고 실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8. 저축의 습관. 하우절은 저축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축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판이 되기 때문이죠. 여유 자금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핵심 교훈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다루는 기술은 지식이 아니라 심리와 행동의 문제다. 부를 쌓는 데는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이 더 중요하다. 위험과 운의 역할을 인정하고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소비를 늘리기보다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고민하라. 투자와 재정 관리에서 감정과 편견을 경계하라. 돈의 심리학은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단순히 금융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돈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돈을 버는 능력보다 지키는 습관,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돈과 삶에 관한 깊이 있는 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삶과 성장을 돕는 책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억을 이렇게 벌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여러분 10억이라는 숫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나요? 아니면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로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책 안광재 저자의 10억을 이렇게 벌었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무려 1997년에 출간됐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창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 속에 저자 안광재는 고학, 독학으로 자수성가한 재벌들의 이야기를 모아 누구든 실행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특히 10억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요. 또한 유망 업종 선정부터 세일즈, 화술, 점포 운영까지 실제 창업에 필요한 지침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책은 실패하지 않기 위한 창업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핵심 메시지.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목표는 쪼개라 그리고 실행하라. 1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1천만 1억 단위로 나눠서 접근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잘 안 되는데 이번 달엔 3kg만 빼보자라고 하면 훨씬 실행하기 쉬운 것처럼요. 돈도 똑같습니다. 큰 꿈을 작게 나누고 그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는 것, 이게 바로 10억을 이렇게 벌었다가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4. 실행 전략의 실제 사례. 애월 목표 금액을 쪼개라. 1천만 1억 10억 단계별 목표 설정, 기간과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 A씨는 빈티지 물건 리셀링으로 자본금 1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포터블 마켓에서 물건을 팔며 1억을 모았고 이제는 매장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큰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작은 목표를 쌓아 올린 거죠. 여러분도 내가 이번 달 안에 100만 원 수익을 만들어 본다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 시작해 보세요. 이 유망 업종을 찾아라. 책에서는 연구기관이 선정한 10가지 유망 직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업종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으세요?
AI, 친환경, 간편식 디지털 콘텐츠 지금도 기회는 엄청 많습니다. 사례, 비애 씨는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 푸드트럭을 시작했어요. 출근길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구성했는데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매출을 5배 늘렸습니다. 포인트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3점포형 사업 구조를 이해하라. 점포 창업은 임대료, 인테리어, 재고비 같은 고정비가 커요. 그래서 소자본 창업자는 공유 주방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 같은 모델로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례, CS는 공유 주방을 빌려 베이커리를 시작했어요. 초기 비용은 줄이고 메뉴는 10종만 테스트. SNS 홍보 덕분에 2달 만에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작게 시작하고 검증되면 키운다입니다. 4세일즈 앤 화술 전략. 여러분, 물건은 좋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사는 거예요. 사례, D씨는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피로가 좀 쌓이시지 않으세요? 고객이 네라고 답하면 이 제품이 그런 피로 회복에 도움됩니다 라고 이어갔죠. 결과는 3명 중 2명이 구매했습니다. 핵심은 고객의 왜를 이해하는 것. 고객은 제품 자체보다 내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5성공 작전엔 PDCA 사이클. 마지막으로 이 책은 PDCA 사이클을 강조합니다. Plan, Do, Check, Act.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사례, 이해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주 매출과 리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광고 문구, 상품 구성, 배송 방식을 계속 수정했죠. 그 결과 매달 15% 이상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시작하든 꼭 기록하세요. 데이터가 쌓이면 개선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캣,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10억을 이렇게 벌었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목표를 잘게 쪼개라. 유망 업종을 찾아라.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작게 시작하라. 고객의 왜를 이해하라. PDCA 사이클로 개선하라.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반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10억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